소장하고 있는 문어뜰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 개. 일단 세 개. 여기에 이제 저기 제일 멀리 있는 게 올마이티 600. 그 다음도 올마이티 600. 이거는 여기 새가 있는 거는 문어 전용 뜰채 7, 8m 중짜리입니다. 최장 8m. 저기는 6m. 두 개는 6m고. 그리고 지금 8m짜리 올마이티 두 개 지금 이제 집에 와 있습니다. 기존에 두 개 더 있었는데 그거는 좀 파손돼서 수리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제 동생들도 부품이 많이 없고 해서 줬어요. 부품으로 쓰라고. 우리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나면 부속품을 빼가지고 다른 차에 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수축고무는 보시다시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치로 아니면 집에 가스레인지로 열을 싹 골고루 가하면 이렇게 딱 수축이 돼서 아주 그립감이 끝내줍니다. 저는 모든 제가 쓰는 뭐 곡괭이, 낫, 뭐 도끼 모든 게 다 수축고무가 감겨 있어요. 낚싯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낚싯대 다 감겨 있고 제일 편합니다. 이 수축고무가. 뜰채를 처음 사면 이 구간은 힘을 받게 되면 빠져요. 이게 강한 힘을 받으면 빠집니다. 이게 고기를 뜨기 위한 뜰채지 문어를 걸기 위한 뜰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합니다. 처음에 사면 본드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본드는 가급적이면 여기를 골고루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세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전체 면적에 골고루 발라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이런 붓형 본드가 없다 이러면 이 본드를 사용하시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쑤시개 아니면 면봉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쑤시개 뭐 가지고도 살살 바르면 뭐 성깨피 이런 걸로 발라도 돼요. 뭐 손에 잡히는 대로 골고루 부드럽게. 왜냐면 이게 거칠어지면 한쪽 면이 너무 이렇게 붉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동그랗게 칠해줘야지만이 골고루 굵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에 조금 좀 내가 봐서 울퉁불퉁하다 이러면 아주 제일 부드러운 사포를 가지고 부드럽게 싹 갈아주면 돼요. 그리고 먼지를 제거하면 일정 양의 굵기가 굵어지겠죠. 그죠? 굵기가 굵어져야지만이 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 빠짐이 없어요. 이게 문어 한 마리 걸었는데 쑥 빠질 수도 있어요. 뜰채가 힘을 순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사면 본드로 굵기를 더 굵게 만들어 줍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하고요. 자, 저쪽 그 굵은 쪽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또 찢어져도 빠지겠죠. 그죠? 이 부분이 찢어지거나 이러면 빠져요. 그래서 여기는 사자마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여기까지 스카치 테이프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큰 스카치 테이프예요. 그죠? 이렇게 작은 스카치 테이프도 돌려요. 요건 지금 3번대예요. 8m대 중에 3번대고 끝에 작은 데들은 요 정도 사이즈로 돌려주면 돼요. 작은 걸로. 그리고 뒤쪽에 굵은 데들은 넓은 스카치 테이프로 돌려주면 되고 두 바퀴 돌리면 됩니다. 두 바퀴 정도 돌려주면 이 잡아주는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벌어짐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아주 미세한 힘 하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마다 저는 하여튼 마디마다 이 작업을 합니다. 아까 굵은 쪽에는 본드 칠을 해서 일정 굵기를 더 굵게 만들어서 조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여기 또 가는 부분에는 스카치 테이프 마감해서 찢어짐을 방지합니다. 얘는 지금 스페어예요. 이 8m대의 3번대예요. 3번대의 스페어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약간 스크래치 같죠. 여기도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 1, 2, 3번대를 다 새로 온 것을 이 작업을 해서 다시 끼워 넣었어요. 대를 처음에 사면 이렇게 이제 보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인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너트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너트가 바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넣을 때 무조건 이제 통상적으로 대가 부러지거나 하면 너트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 여기 테이핑 된 걸 다 풀어내고 여기에 토치로 아니면 그냥 라이터를 해도 되고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열을 가하면 이 본드 곁에 녹습니다. 녹으면서 이렇게 우리 롱로즈 가지고 찍고 이렇게 당기면 쏙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빠지면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본드를 다 없애치워야 돼요. 그게 경화가 돼서 나중에 또 빠져요. 싹 긁어내고 브러쉬로 해도 되고 뭐 칼로 긁어내도 되고 싹 긁어낸 다음에 이게 너무 헐겁다 헐겁다 이러면 새로운 본드를 가지고 한번 바르고 또 마르면 또 한번 바르고 또 마르면 또 한번 바르고 해서 굵기를 굵게 하는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또 끼우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헐겁다 그러면 여다가 본드 바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에다가 한번 바르고 마르면 또 한번 바르고 또 마르면 또 한번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 대를 굵게 만듭니다. 이 대를 굵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빡빡해졌을 때 본드를 여기에도 바르고 안에도 흘려서 돌리겠죠. 그죠? 본드가 이제 다 묻으면 그때 한순간에 딱 밀어 넣어야 돼요. 이게 서슬 밀어넣으면 바로 들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끼울 때는 힘을 가서 탁 하고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끝에 너트 부분을 이렇게 수리를 해서 쓰시면 돼요. 이 너트를 넣고 나면 이게 이제 너트를 다 끼워 넣은 거예요. 넣고 나면 마개가 있죠. 그죠? 이 마개가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마개가 없으면 이 힘이 이 다음 단의 힘이 이쪽 테이프 있는 쪽으로 가해져서 얘가 찢어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얘를 넣어버리고 얘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마개가 딱 걸리니까 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얘가 빼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여 밑에 가 있잖아. 그래서 마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개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테이핑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테이핑이 들어갔죠. 돌려서 마개 부분을 살짝 감아야 돼. 이게 너무 많이 감으면 이 굵어져서 끼워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마개 부분을 한 몇 바퀴 정도만, 이 전기 테이프는 이제 강하게 당겨서 감으면 되니까 감은 다음에 여기에 너트 부분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까지 감아줘야지만이 혹시나 이 뜰채에 박혀 있는 본드가 아무리 강하대도 또 좀 쓰고 이러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트가. 그럼 갈고리하고 그냥 문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어도 놓치고 갈고리도 잃어버리고 이 조인트 너트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까지 테이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까지 거의 이 테두리까지도 감겨져 있잖아요. 살짝. 그죠? 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얘가 뭐 빠질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많이 빠져요. 많이 쓰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빼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는데, 일반 초보분들은 그냥 산 그대로 써. 그래서 쓰다 보면 딱 걸면 쑥 빠져요. 갈고리와 같이. 허망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을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대에서부터 감아서 마개, 그 다음에 조이트까지 일체형으로 싹 감아 놓습니다. 절대 이거는 빠질 수 없어요. 안에서 본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바깥에서 테이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어를 걸어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래가 있는 곳에서 대를 절대 세워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이제 장비 소개할 때 저는 이 밑에 이 군형들을 보면, 이 군형 보세요. 이거 다 드릴로 크게 뚫어봤잖아요. 그죠? 이래 배수가 빨리 돼야지. 배수가 빨리 되면 입수가 빨라지고, 그래서 문한테 접근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대를 만약에 이렇게 세워놨을 때 밑에 모래가 안으로 들어가면 대를 폈다 접었다 할 때 작은 모래 하나가, 이 카본이잖아요. 하나 딱 옆에 박히면 일자로 쫙 찢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쫙 벌어지는 거예요. 힘 받으면. 그래서 모래가 있는 곳에 절대 대를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35kg 잡고 나왔을 때 제 동생 하나가 제 대를 대신 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무거우니까. 그런데 제 차에 와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척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절대 모래가 안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딱은 민물로 집에 와서 이 마개를 열고 세워놓고 민물로 이렇게 수도로 이렇게 여기를 씻어주면, 흘려보내면 저 아래로 모래 같은 게 이물질 다 빠집니다. 소금도 씻어내 주거든요. 소금도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이 돼서 모래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 의해서 또 이게 이 카본이 스크래치를 먹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딱은 물로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아니면 그냥 수돗물로 이렇게 씻어주면 이 사이로 뿌려주면 돼요. 예. 그러면 밑으로 쫙 흐르겠죠. 세척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번 대, 2번 대, 3번 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2번 대가 작은 스카치 테이프고 3번 대가 스카치 테이프 넓죠, 그죠? 예. 그 굵기가 굵으면 이제 좀 점점 큰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돌립니다. 두 바퀴 돌렸어요, 다. 우리가 사용하다 대가 부러졌다. 대가 부러졌다면 중간에가 부러졌어.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예. 이쪽이 찢어졌으면 여기를 이만큼이 찢어져서 이제 못 쓴다. 그러면 요거 정 단계에서 셋톱으로 여기 절단을 합니다. 셋톱을 절단한 다음에 이 굵어졌잖아, 그죠? 굵어졌으면 이 너트를 집어넣어야 돼. 이 너트를 집어넣으려면 이 굵어졌잖아, 그죠? 뭐야, 여기에 본드를 계속 칠해서 얘를 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테이핑을 할 수 있어요. 테이핑 여러 번 당겨서, 이렇게 늘어지게 테이핑하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당겨서 테이핑한 다음에 거기다 본드 칠해서 넣어도 되고, 이걸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반대로 이 밑에 쪽, 이 굵은 쪽이 또 잘려나가서 가늘어진다거나, 그럼 다 수리해 쓸 수 있어요. 가늘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쪽이 부러져서 가늘어지면 거기 전기 테이프 감아가서 쓰면 돼요. 네. 아주 약하게 가늘어지면 본드 몇 번 더 칠해서 말린 다음에 또 칠하고, 말린 다음에 또 칠하고, 말린 다음에 또 칠하면 또 굵어져요. 그래도 되고, 좀 많이 부러졌다. 네. 한 이만큼 부러졌다. 그래서 한 절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굵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전기 테이프 감으면 돼요. 전기 테이프 요 정도만 감으면 돼요. 요 정도. 많이 안 감아도 돼. 전기 테이프 요 정도 감으면 돼요. 요 정도. 이렇게 감아서 꽉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안 빠져요, 절대. 대신 대의 길이는 많이 줄잖아요, 그죠? 그 차이지. 그렇다고 대를 버릴 수는 없잖아. 네. 계속 수리해 쓰다 보면 이 6m까지도 가요. 어떤 때 저희들이 이게 10cm 남아도 이거 안 버려요. 10cm 남아도 버리지 않고 그거를 수술했습니다. 왜냐면 이쪽 끝이 보면, 자, 이 끝이든, 예? 이 끝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으면 필요하거든. 그러면 한쪽만 수리하면 되잖아. 이쪽이 자꾸 먹어 나갔으면 테이핑을 자꾸 굵게 하고 대를 굵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쪽이 나갔으면 반대편을 굵게 하면 돼요. 반대편을. 그러니까 뭐야, 너트면 너트를 굵게 하거나, 아니면 그 끝단, 이게 3번 대면 2번 대를 굵게 해주면 돼. 뭔지 아시겠죠? 절대 대가 부러지거나 하면 버리지 마시라고. 대기가 조금 부러지면 다 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루질을 이따금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같으면 큰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파손됐을 때마다 버리면 이게 감당 안 됩니다, 이거. 대가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꼭 대가 파손됐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수리해 쓰시면 돼요. 자, 가는 쪽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그 하단에 있는 대에 굵기를 굵게 해주면 되고, 굵은 쪽이 부러졌을 때는 바로 그 대를 굵게 테이핑을 하거나 본드로 굵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를 회수할 때 있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때가, 대를 폈다가 회수를 해. 그러다 이게 약간 빠져. 자, 순간적으로 힘을 가해서 대가 이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밀어 넣어야 돼. 잘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삐져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회수를 해서 강제로 집어넣다 보면, 자, 이게 가운데 때잖아요, 그죠? 끝에 때가 아니잖아. 끝에 딱 넣으려 하는데 끝에 때가 먼저 접혀. 왜냐면 끝에 때는 이렇게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가 끝에 때를 그냥 접힌 상태에서 얘를 쑤셔 넣으려 그래.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 때는 가늘잖아요. 가느니까 밑에 때가 굵잖아.
끝에 때가 내려가면서 이 여기 대 밑에 있는 대, 이 아래 대 굵은 대의 그 가장자리들을 찢어. 그러면서 내려가. 그래서 대를 회수할 때는 이렇게 여기가 한 가운데가 쑥 나왔어. 이만큼이. 그러면 이 대 끝에 있는 대만큼은 꼭 펼쳐놔야 됩니다. 펼쳐놓고 회수를 해야 돼요. 그게 만일에 귀찮다고 그대로 콱 내려 찍으면 와자작 하고 그냥 밑에 이 하단에 있는 대가 쫙 찢어집니다. 그 뭔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대를 회수할 때는 가운데가 이렇게 쑥 빠지면 이걸 넣기 위해서는 끝에 때도 다 펴놔야 돼요. 모든 뜰채는 회수할 때 순차적으로 회수해라. 이 공식입니다. 굵은 대 순서대로 하단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집어넣어야지. 당연히 이거는 먹었으니까 안 접혀. 그런데 저 끝에 있는 데들은 안 먹었으니까 접힐 거 아니에요. 그냥 쑤셔 넣으면 밑에 있는 굵은 데가 쫙 찢어집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데는 놀잖아. 이제 그렇게 대를 많이 해먹어요. 그 모르는 초보들, 또 낚시하시는 분들도 들어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얘는 항상 순서대로 해서해야 됩니다. 낚싯대도 마찬가지고, 이 뜰채도 마찬가지예요. 꼭 순차적으로 해소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요 뒤에도 보면 다 테이핑을 다 했어요. 다 했잖아요, 여기 테이핑. 마개에다 테이핑 다 했고, 한번 싹 돼 있어요, 여기가. 테이핑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를 접을 때 탁탁탁 그냥 땅에다만 놓고 때리지 않잖아요, 그죠? 서서 그냥 급할 때는 그냥 툭툭 접어 놓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 뭐 플라스틱 그 나사산이기 때문에 힘 못 받아요. 그냥 툭 치면 그냥 미주발이 쏙 빠져버려. 저 막에 빠져버리면 그날 집에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대가 계속 빠져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들고 걔 들고 갈 거예요? 아니, 못해.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같아도 이 마개가, 예? 저 뒤에 마개 하나가 아주 사소한 것 같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거 빠지면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테이핑으로 감아놔야 됩니다. 수리할 때는 당연히 풀지요. 좀 귀찮더라도 그 푸는데 뭐 얼마 걸리나. 그래서 전기 테이프로 제가 저렇게 마감을 해 놓은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밑에 마개 구멍도 드릴로 길이가 좀 굵은 걸로 해서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잔수도 쫙 한 방에 빠지고 뭐 찌찌찌찌 안 눌러요. 그냥 한 번에 쭉 빠져요. 그냥 딱 들으면 그냥 쭉 하면 끝나. 그냥 뭐 쪼르르하게 그냥 쭉 하고 끝나고, 또 입수할 때 갈고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저항 없이 그냥 쫙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자, 뜰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아예 이렇게 보내드리면 쉽게 이해하시려고 믿겠습니다. H7000GT입니다. H7000 엘프 H7000GT 이 배터리고요. 배터리 근데 무게가 뭐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그래도 만만찮아요. 장시간 이렇게 또 등에 지고 다니려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철에 하도 추우니까 아예 그냥 빵모자에다가 고정을 해놨어요. 꿰매놨어요.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이제 유동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제가 쓰는 뜰채에 관해서 관리하는 요령, 그 다음에 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랜턴, 이 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놈, 짜!